작년 저희가 여름 지나서 왔던 것 같은데요. 좀 여기 더웠던 기억이 나고 네. 이제 거래량이 서울 9천 정도 돌파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대출 규제, 그러니까 정책에 나온 규제는 아니었는데 이제 은행장들을 불러 모았죠. 모여라 아침에. 그래서 이제 가상금리를 좀 올리고 대출이 좀 안 되게 전세대출도 좀 막고 이제 이렇게 해서 대출이 좀 막혔었죠. 그래서 그 금융 규제는 아주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장이 사실은 그때 갭매우기라고 하잖아요. 퍼져 나가야 되는. 네. 그 다음 것도 팔려야 되는 요 순서였는데 우리 집이 안 팔리고 끝났지. 내 집이 안 팔리고 끝났지. 내 앞에서 끝났어. 내 앞에서 끝났지. 막 저런 좋은 거, 막 대단지, 브랜드, 네. 좋은 동네, 인기 있는 거, 반포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한강변에 좋은 것만. 우리 집, 내 집은 안 팔리고 끝난 거야. 사람들이 이제 내 집이 팔려야 갈아타잖아요. 갈아타기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24년. 네. 내 집이 안 팔리고 이제 끝나서 이제 지금 12월 지나시고 이제 지금 1월 초, 지금 이제 거의 1월 말인데요. 벌써 1월 초에 빠르신 분들은 금매를 이제 조금씩 거래를 하시기 시작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토지거래허가 해제를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거 좀 미리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뭘 빨리 움직이시잖아요. 그 주에 잠실의 모 단지에 집 하루에 20명 보고 갔대요. 20명. 이제 그분은 와. 팔고서 재건축 갈아탔거든요. 그 주에. 근데 그날 선생님 우리 집 오늘 20명 보고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좀 돌려봤어요. 몇 군데 정말 그러냐. 그랬더니 재건축은 그렇게 많이 팔린 건 아닌데 그래도 거래가 좀 됐고 잠실 5단지도 거래가 됐고 특히나 놀라운 게 압구정동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블로그를 보면 거래가 꽤 많이 이제 열댓 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인기 지역만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인기 지역이 항상 먼저 움직이니까. 장이 풀릴 때는요. 그래서 조정장에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옛날에 갈아타기 특집 혹시 기억나세요? 몇 년 전 얘기이긴 한데 갈아타기 할 때는 항상 시차가 발생할 때 조정장일 때는 많이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 조정장이 끝나고 이제 상급지가 먼저 팔리기 시작하잖아요. 먼저 움직이잖아요. 먼저 팔리면 근데 내 집이 팔리길 원하잖아요. 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때 용기가 필요해. 확 팔아야 돼. 네. 확 못 팔고 확 못 잡으면 그 사이에 내 집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조금 올랐지만 내가 사야 될 집, 받던 집 이만큼 올라가 있죠. 1억씩 이렇게 똑같이 균등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를 때 배수로 오르니까 만약에 2억씩 오르는 게 아니라 2, 4, 8 이렇게 올라가니까 돈이 만약에 2억 필요했다 그러면 4억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모자르죠. 그러니까 갈아탈 때는 반드시 빠른 스피드로 내 집 빨리 처리하고 요즘엔 또 선매수 하시면 안 되니까. 네. 잠깐 그 얘기 해보자면 네. 1가구 2주택을 활용하면 되지 않냐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여기 허점이 있어요. 허점이요? 1가구 2주택을 하려면 여윳돈이 있어야 잡아두고 요즘 갭이 크잖아요. 옛날에는 전세가율이 높아서 잡아두고 내 집 천천히 팔아도 됐었어요. 근데 19년 정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워낙 전세가율이 좋은 지역들 50% 40%밖에 안 되니까 네.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내 돈이. 그러니까 집을 팔아야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집을 안 팔면 매도를 안 하면 한시적 1가구 주택을 할 수가 없죠. 최선의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는 상급지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내 집이 해결이 돼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잠시 6개월 정도나 1년 정도 돈을 굉장히 큰 돈을 집 마련할 수 있는 돈을 융통할 수 있다면 세를 껴놓고 사두고 내 집을 천천히 이제 급지에 따라 장이 풀리는 게 속도가 틀리니까 기다렸다가 내 집까지 이제 약간 물이 들어오면 갭매우게 일어나면 이제 팔시고 나오시면 이제 양탈 다 먹는 거죠. 그렇지만 비용이 그렇게 돈 꺼줄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빌린 돈으로 상급지를 잡으면 세무조사 나오겠죠. 요즘에는. 예. 근데 또 출처인데 출처가 분명한 돈이면 양도했다 빌렸다 차입했다라고 하면 되지만 이제 또 빌려주신 분이 사업을 하시거나 개업이시거나 뭐 이런 식이면 또 줄줄이 그거 뭐 진짜 소액 후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본업이 털리시면 요즘에는 뭐 6억 단위가 아니래요. 뭐 한 번 하면 10억씩 과태료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신분이. 본진 털린다 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강남은 뭐 신고가가 나오는 데도 있고 뭐 신고가 터졌다고 막 계속 카톡에 지금 올라오다 뭐, 있으니까.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단지들이 있죠. 그거 배 아프죠. 거기만 잘 나가니까. 네, 근데 노도강, 뭐 금강구 이런 데는 뭐 아직도 조용하고. 상계동도 조금 거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에서 바빠서 전화 잘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바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손님이 있거나 문의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저희 같은 전문가들 응대해 주실 시간이 없으시거든요. 뭐 옛날 저렇게 줄 서서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천천히 농담도 하고 전화도 걔 잘 계셨냐고 이제 이럴 때가 있고 지금 좀 죄송한데 좀 나중에 통화하자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분주하시구나. 막 바쁘시긴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전화 받아줄 여유는 없는 정도. 예, 그래서 거기도 조금
보시는 것 같아요. 뭐 갭매우기까지 활발하게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네. 성동구 같은 경우도 이제 골고루 다 팔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동구에서도 왕십니다. 그러면 센트라스는 이제 거래가 되고 텐지일은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 텐지일은 좀 가격이 근데 이제 기다리는 게 이게 이제 매도하실 때 매도하실 분의 온도차랑 매수하실 분의 온도차가 있어요. 충분히 깎아줬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매도자는 가격을 조정을 해주신 거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단지 내 최저가를 좋은 알라를 하고 싶어 해요. 로얄을 단지 내 최저가로. 그렇죠. 그게 금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조정해주는 게 이제 자기가 이제 가격을 저 많이 내렸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서로 원하는 가격의 차이가 있죠. 1월 달이다 보니까 그런 집값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전문가 몇인 그렇죠. 집값 예. 예상해서 이렇게 상저하고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시고 어떤 분은 강보합, 어떤 분은 좀 세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굉장히 다양한 의견인데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이제 많이 하잖아요. 저는 네. 이제 전문가 패널 안에 들어 있으니까. 네. 보통 11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트렌드 책들은 25년을 전망하는 트렌드 책들은 9월부터 준비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탄핵 정부 때문에 정말 저희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하는데 이런 변수가 또 생겨버리니까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펀칭하는 것들은 요즘엔 다 이제 이렇게 폼으로 예전에는 이제 원고를 써서 이렇게 원고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펀칭이 돼서 오거든요. 그럼 엑셀로 딱 들어가니까 11월 정도에 많이 와요. 그래서 다 해서 이제 그게 기사에 12월 초 정도에 내년 25년 전망으로 많이 실렸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그러고 나면 이제 집값이 좀 움직일 때 설 전후로 해서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때 한번 물어보고 아니면 집값이 오를 때 한번 물어보고 정책이 나오거나 대책이 나올 때 한번 물어보고 이제 추석 때 한번 물어보고 이게 이제 시즌인데 보통 이제 1월 초는 시즌이 아니에요. 그럼 펀칭하는 시즌이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이미 한번 했는데 1월 초에 다시 물어봤어. 이제 탄핵 정국 일어나고 나서 조사를 한 번 다시 했어요. 근데 웃긴 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12월 초에 났던 기사랑 그다음에 1월 초에 났던 기사랑 틀려. 아, 달라요? 네, 이제 1월 달에 한 조사에서는 이제 모 신문사에서는 100인 정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B 언론사에서는 20명 정도 하고, 이제 또 한 언론사에서는 75명 정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D 언론사가 또 이제 10명 정도 심층 인터뷰를 했는데, 11월 달에는 보합이나 약간 하락 뭐 이런 의견들이 훨씬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1월 초에 나온 내용들에는 대부분 상승, 소폭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매매값은 보합이거나 그렇지만 전세값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전세값이 많이 오를 것 같다.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거의 80% 넘는 분들이 좀 의견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요번에 할 때 이제 우스갯소리긴 한데 되게 쉽게 전망하는 법이 있어요. 쉽게? 쉽게 전망하는 법. 네. 전문가들 반대로 가는 거예요. 다들 반대로? 모두가 이제 상저하고 하면 나는 상고하자. 아, 반대로. 반꿀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봐봐요. 상반기에 내려가고 하반기에 올라간대요. 그럼 집을 언제 사시고 싶으세요? 내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엔 올라간대요. 여름까지는 조정됐다가 하반기엔 올라간대요. 조용할 때. 올라간 다음에 사야 돼요? 아니, 미리. 내년에 올해 올라간다는데? 미리요. 올해 또 올라간다고 80% 이상이 지금 다 올라간다고 전망을 했잖아요. 굉장히 세게 전세값도 엄청 올라갈 거고. 그러면 올해 집이 올라간다는 뉴스를 계속 접하시잖아요. 미디어를 많이 접하시니까 지금 투자자 상대가 아니라 실거주장이잖아요. 일반인 분들이 집을 사시는 이런 분들은 뉴스나든가 이런 동향에 많이 민감하시잖아요. 그걸 많이 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 하반기에 많이 오를 거다. 전세는 뭐 완전히 미친 듯이 오를 거다.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귀따갑게 듣고 계신다. 특히 26년 공급 부족설을 많이 듣고 계세요. 거기다가 플러스 정축의 이슈 때문에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 집값 상승 역대 집값 상승률이 막 이제 나왔었죠. 그 삼토지님이 맞는 거래요. 이제 짤이 돌길래 블라인드에 어떤 분이 올렸어. 이러고도 집안 사면 뭐 이렇게 바보 뭐 이런 식으로 더 안 좋은 얘기였는데 이렇게 농담이 올라왔어요. 그런 게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진보 정권이 다시 혹시라도 이제 대권을 잡게 되면 지금 이제 국회도 과반수가 이제 그 민주당이고 그러면 다시 진보 정권이 잡게 되면 집값이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의 트라우마. 그렇죠. 기대감. 이제 두 가지가 동존하는 거죠. 이제 제가 학습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그럼 과연 사람들이 여름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까지 기다렸다가 집을 사겠냐는 거예요. 살 사람들이. 미리 움직이겠죠. 미리 움직이겠죠. 미리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인데 언제쯤 풀릴 것이냐? 입주장이 끝나갈 때. 지금 입주장이잖아요. 네네. 지금 사실 대출 규제 건드린 것도 제 생각에는 제 뇌피셜에는
둔촌주공 입주를 해야 되니까 2만 세대 가량이 동시에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이문휘경, 뭐 둔촌주공, 그다음에 이제 롯데캐슬 이스트폴까지 다 하고 광명까지 하면 지금 굉장히 단시간에 정말 많은 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이 입주를 치르려면 잔금 대출을 쳐요. 다 가계 대출 총량하고 연관이 있겠죠. 동시에 이제 다들 일으키니까 대출 없이 들어가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잖아요. 원조합원들 아닌 이상.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그게 늘어나야 되니까 일반 분들이 구매하시는 그 대출을 좀 막아뒀던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제가 1월 땡 하고 대출이 풀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도 적어도 한 2월 정도가 돼서 둔촌주공 좀 마무리가 돼야 일반 그 대출이 좀 풀릴 거다. 1월 1일 땡 하자마자 풀리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렸다가 풀릴 거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입주장이 끝나고 나면 지금은 사실 둔촌주공 자체는 나 옛날 사람이야. 올림픽 파크 포레온. 계속 둔촌이 먼저 나오시죠?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자기 자체는 영향이 없어요. 아주 견고하죠. 단단합니다, 아주. 그렇게 막 진짜 메가톤급 헬리오보다 더 큰 입주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이미 12월 말이 12월 말 맞을 거예요. 12월 말에 이미 전세가 8사가 10개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그렇게 끝나가요?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전세가 10억 이하로 거의 안 떨어졌었어요. 8사 국민평수가. 그런데 문제는 올파포에 이제 입주하실 분들이 당첨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 전역에서 이제 글로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특히 그때 실거주 요건이 있었으니까. 네. 웬만하면 입주를 하고 싶으시겠죠? 올파포 당첨됐는데 이제 이사 갈 준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 집이 안 팔려서 이사를 못 들어가는 경우를 뺀다면 어쨌든 입주 정말 또 단지 너무 좋고 커뮤니티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가시는 분들 때문에 이 올파포는 문제가 없지만 주변 단지 예를 들면 강동구 그다음에 이제 뭐 동대문구 아니면 정말 기름까지도 해서 이 서울 전역이 다 좀 힘들었었어요. 내게 물건이 안 팔린다든가 매도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전세가 이제 찾는 사람이 없다든지 이렇게 네. 이 입주 효과가 끝나는 이제 2분기 정도가 되면 조금 움직이시는 분들이 나올 거고 이미 벌써 좀 상급지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좀 움직이시는 것 같고 최근에 또 비트코인 1.6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압구정동이 팔려. 그래도 좋은 거 막 팔려요. 그리고 최근에 그 트럼프 관련 코인인가? 밈 코인 있지 않습니까? 뭐. 야, 그날 못 들어갔네, 진짜. 솔 뭐시기. 나 그날 잤나 봐. 그러니까요. 그걸로 네. 직장 졸업한다는 짤도 제가 네,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고요. 그날 하루 들어가셔서 그렇게 하셨대요. 네. 1억인가 들어가셨다고 그러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상반기가 흘러갈 것 같다. 상반기,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좀 갈 것 같아요. 또 이제 가서 또 거래가 좀 되면서 좀 거래가 좀 이렇게 활발하면 또 이제 눌러야죠. 계속 올라가게 놔둘 순 없잖아요. 그러자마자 또 욕먹을 거 아니에요. 정권을 잡은 새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너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건 원치 않으니까 그럼 또 이제 대출 규제 또 세게 나오겠죠. DSR 스트레스 3단계도 하고 또 하반기 이슈가 DSR 3단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한도가 좀 더 줄어들어요. 그럼 집을 좀 미리 사는 게 상반기에 사는 게 좀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겠죠. 대출 한도가 하반기에 사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집을 하나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돈이 조금 부족할 테니까 이제 이런 영향도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를 고려하실 때 생각보다는 좀 미리 움직이는 수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 그러면 이유가 있는 상고하저네요. 이제 재미로는 이제 반대를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쳐다보다 보니 뭐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그래서 조금 미리 움직이시겠구나. 요즘 다 보시니까 또 현명하시고.